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 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하고 다 준비되셨죠?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좀 알아봅시다. 전 시간에 우리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죠? 네, 기억날 겁니다. 물질은 원소로 구성됐는데 뭐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이제 종류가 118종이나 되니까 이걸 한번 분류해 보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제일 간단하게 그냥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전기를 잘 통하느냐 이런 걸로 원소를 분류했을 때는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소를 쭉 분류해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기율표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를 냈죠.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를 좀 외우고 그 원소기호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원자 번호도 좀 같이 외우고 주기율 표상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좀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온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좀 힘이 들 텐데 힘이 든 사람들은 그때 주기율표 참고하면서 쫓아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6차시 본차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학습 목표는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알고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규칙성 찾는 문제에서 조금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좀 전자배치가 나와서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통합과학에서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너무 깊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 정도를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서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원소 분류표입니다. 그런데 주기율표는 어떻게 배열했어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죠. 그 다음 뭘 기준으로?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일단 일종의 원소 분류표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자 번호는 뭐의 수랑 같다? 양성자 수랑 같다 그랬죠. 그럼 원자 번호가 10번인 네온은 양성자 수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10개 있는 거죠. 또 중성 원자에 뭐하고 같다? 전자수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다음 진도 나가는데 좀 보탬이 될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주기율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 32쪽이죠. 주기율표 32쪽에도 내용이 있고 32쪽 그 다음에 28쪽에도 있는데 일단은 32쪽 내용부터 먼저 봅시다. 자, 주기율표가 있는데 표니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겠죠.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주기율표는 가로줄이 7줄로 되어 있어서 주기를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주기율표에 또 세로줄도 있겠죠. 표니까. 세로줄은 뭐라 그러냐면 족이라고 해요. 족. 그래서 주기율표는 몇 쪽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에서 18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한 사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1에서 18쪽으로 나누나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 있을 건데 역시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실을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1에서 18쪽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 보면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표인데 뭐 없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네요. 자, 근데 지금 배운 거는 주기율표의 가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예, 주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세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예, 조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기하고 조 구별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제 주기하고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조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교과서 28쪽에 또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이 그림 계속 설명합니다. 자, 주기율표 나와 있는데, 자, 나와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여기에 글자 색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검정색이냐에 따라서, 상온에서 얘가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존재하는 거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바탕색이 파란색이면은 금속, 노란색이면은 비금속, 이렇게 된다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좀 전에 설명했죠. 주기율표는 배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원자 번호 순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좀 전에 설명했고, 그다음 주기율표 오른쪽 왼쪽을 보니까 이 숫자가 있네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1주기는 이쪽 줄이죠? 가로줄이니까. 그럼 1주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나요? 네, 이제 알 수 있겠죠. 수소하고 헬륨이 1주기에 있네요. 자, 2주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줄이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몇 번까지만 원소를 좀 알아본다, 20번까지 알아본다 그랬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주기율표 세로줄 보니까 여기 쭉 세로줄 보다 보니까 위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1쪽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 세로줄 보니까 2족 이렇게 써 있죠. 이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족. 그래서 주기율표의 세로줄 족은 1족, 2족, 3족, 4족, 5족 해서 몇 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있습니다. 18족.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족은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1족하고 17쪽하고 18쪽은 우리 따로 공부할 건데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잠깐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고 점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는데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주기율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꽤 여러 시간을 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주기율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주기율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네요. 원자에서 전자는 어떻게 배치될까 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좀 채고 있을 거예요. 예, 주기율표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기율표에서는.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배치되는 걸 알아보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수업하는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하고 어려울 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예, 맞아요. 그냥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준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예,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 근데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전기. 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띈다? 예,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분포한 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가운데 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먼저 핵이죠. 그리고 전자는 핵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을 좀 확대해서 놨네요. 핵을 확대해서 놨더니 플러스 전기를 띤 뭐가 있나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를 안 띠고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중성자 이렇게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를 보니까 얘는 양성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원자는 지금 어떤 원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원자 번호 3번에 리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매번 그림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그림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자, 이 원자핵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원자핵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플러스 3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3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자핵 내 양성자가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원자 번호 11번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원자 번호 11번의 핵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플러스 1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핵 나타내고 싶으면 나트륨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다 안 그린다.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전자를 그려야 되는데 전자는 어디 있다 그랬죠? 예, 원자핵 바깥쪽에 분포한다 그랬죠. 근데 분포했다고 봤는데 이 전자를 그릴 때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셋 여기 파란색이 전자예요. 그리면 되는데 동그라미를 쳐서 그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전자를 몇 개 그렸죠? 네, 3개 그렸죠. 왜?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랑 원자 번호가 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의 리튬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 그려도 사람들이 다 리튬을 알아요. 자,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를 나타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전 시간이 아니죠. 전 슬라이드에서 주기율표 나타낼 때 중요한 게 뭐다? 전자 배치예요. 전자 배치.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냐 이거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해서 이제 나온 결론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건 맞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만 돌아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만 돕니다. 다시 설명해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만 갖고 움직입니다. 그 특정한 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태양을 돌고 있죠. 목성은 목성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죠. 그런 것처럼 특정한 궤도를 갖고 돕니다. 자, 그 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니까 전자 껍질 이름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전자 껍질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였냐? 제일 안쪽에 있는 거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 바깥의 껍질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N 껍질. 그 바깥은 O 껍질.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K, L, M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N1, N2, N3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책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어떻게 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많이 이제 쓰는 건 KLM 또는 N은 1, 2, 3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N이 첫 번째 껍질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전자는 어디에만 있다? 이 껍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데 전자는 어디만 존재한다? 껍질에만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 에너지 준이라고 불러요. 자, 특정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32쪽에 에너지 준위에다 좀 줄을 긋도록 하세요.
자, 요 밑에 그림 봅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음 이렇게 써놨네요. 무슨 뜻일까요? 전자는 K 껍질에 있던가 L 껍질에 있던가 어디에요? N 껍질에 있을 수 있는데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없어요. 여긴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전자가 에너지 얻으면 K 껍질에 있던지 에너지를 얻어서 L 껍질로 가던지 이렇게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전자가 특정한 껍질만 돌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해야 됩니까? 전자 껍질에만 존재합니다. 그 전자 껍질은 어떻게 돼 있다? 예,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특정한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잠깐 더 봅시다. 더 봤더니 에너지를 그려놨는데 에너지가 이게 이제 1번 껍질의 에너지예요. K 껍질의 에너지. 그 다음 이게 2번 껍질의 에너지. 이게 3번 껍질의 에너지예요. 그러고 봤더니 1번 껍질의 에너지하고 2번 껍질의 에너지 어디가 더 높아요? 네, 2번 껍질의 에너지가 더 높죠. 2번 껍질 에너지랑 3번 껍질 에너지 어디가 더 높아요? 예, 3번 껍질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껍질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K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고 그 다음 L 껍질의 에너지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M 껍질이 에너지가 그 다음 그러니까 핵에서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 내용 잠깐 정리해 봅시다. 자,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이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전자는 특정한 껍질에서만 돌 수 있는데 그때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2쪽에 줄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우리 핵이랑 가까운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낮다 그랬죠. 그리고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을까요? 낮은 상태에 있을까요? 그렇죠. 낮은 상태에 있어야지 더 안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서부터 차들어가냐면은 원자핵이랑 가까운 쪽에 차들어가고 원자핵에 멀수록 이제 가까운 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먼 데로 가게 됩니다. 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는 새로운 용어 많이 익혀셔야 돼요. 자, 32쪽에 역시 줄을 긋도록 합니다. 자, 교과 30쪽 줄 긋고 있죠? 자, 원자가 가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원자가 가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바닥 상태. 그런데 원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에 있을수록 이게 더 안정해요. 그럼 우리 안정된 상태가 좋을까요? 불안정한 상태가 좋을까요? 당연히 안정된 상태가 좋겠죠.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는 어떻게 분포를 하려고 하냐? 가장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에선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는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이 일단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 채워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부터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자는 안쪽의 전자 껍질부터 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쪽의 전자 껍질로부터 이렇게 배치가 돼서 차곡차곡 배치가 됐을 때 그때
안쪽 전자 값은 차곡차곡 배치가 됐을 때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 그런다? 네, 맞아요.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닥 상태. 다시 설명합니다. 원자에는 전자 껍질이 많은데 그 많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차들어갈 때는 전자가 이제 배치할 때는 어디로부터 배치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핵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쪽부터 전자들이 배치를 해 들어가요. 그래서 차곡차곡 배치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정된 상태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줄 걷죠? 자, 바닥 상태 설명했습니다. 자,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이번 시간에 이해해야 될 것 중에 자, 그럼 바닥 상태에서 전자는 어떻게 배치되느냐? 잠깐 설명했죠.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부터 쌓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부터 쌓여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각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여기 써놨죠. 이게 어디까지만 해당된다고요? 20번까지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숫자는요. 각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전자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만 해당된다? 20번까지만 이 숫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통화학 하면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혹시 다른 사람들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전자를 가질 수 있다?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2개. 자, 두 번째 껍질은 몇 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다? 8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다? 8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몇 번까지만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288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지금 처음이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원자 번호 13번에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하고 이제 물었는데 이거 AL입니다. 자, 알루미늄의 우리 중성 상태 전자수 몇 개죠? 그렇죠. 뭐랑 똑같아요? 원자 번호랑 똑같죠. 이렇게 여기 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의 바닥 상태일 때는 전자 배치가 어디부터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쳐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지금 알루미늄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1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우리 정해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껍질 최대 가질 수 있는 전자 몇 개밖에 없어요? 예,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갑니까? 2개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13개니까 아직 전자 몇 개가 남았어요? 11개 남았죠. 자, 그럼 11개 남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껍질은 다 찼어요. 이제 몇 개로? 2개로 다 찼어요. 그러면 11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껍질로 가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전자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전자수는?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 개 남았죠? 전자 들어갈 게 11개 남았잖아요. 그런데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자, 8개가 들어가겠죠. 8개가 이렇게.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나요? 그렇죠. 3개 남았죠. 이제 10개 들어가고 아직 3개 남았어요.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전자수는? 하고 물었는데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나요? 예,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 13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 두 개 들어갔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갔죠. 아까 우리 한 거랑 다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죠. 자, 이 그림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원자 번호 7번의 질소다.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에 몇 개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죠?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다섯 개 남았죠? 그럼 두 번째는 그렇죠.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몇 개가 들어가면 돼요? 5개가 들어가면 되죠. 자, 원자 번호 14번에 규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나요? 2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2개 들어갔으니까 12개 남았죠?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들어갑니까? 8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껍질에는 이미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10개죠? 그러면 이제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는데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밖에 못 가요? 그렇죠. 8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4개 남았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2, 8,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19번에 칼륨이 있네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나요? 19번이니까 17개 남았네요.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엔 당연히 8개 들어가고 이제 28 하니까 10개 남았네요. 10개니까 9개 남았네요. 근데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네요. 그럼 28, 8 또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는 네 번째 껍질까지 가야 되겠네요. 28, 8이니까 18개 있었죠. 그러면 아직 전자가 한 개 남았어요. 그 남은 전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번째 껍질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잘들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전자 원자 번호를 알아서 우리 이제 배운 거 288 이용해서 안쪽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바닥 상태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은 전자 배치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잠시 일시중지 누르고 어떻게 해요? 예, 다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교과서 33쪽 봅니다. 33쪽 보면은 다음은 바닥 상태에 있는 2, 3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했는데 우리 7번 했었죠. 7번은 안쪽에 2개, 첫 번째 껍질에, 그다음 바깥쪽 껍질에는 이제 5개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 그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11번의 나트륨이랑 17번의 염소가 비어 있네요. 이 비어 있는 거 왜 비어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해보란 얘기죠? 예.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11번하고 17번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리는 동안에 다 그린 사람은 이제 다시 했겠죠. 저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들 그렸나요? 자, 다들 그렸겠죠? 자, 봅시다. 나트륨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갑니까? 8개. 그러면 합쳐서 10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엔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염소는 17번이죠. 염소는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들어가야 되겠네. 8개. 자,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17번이니까 남아있는 게 전부 몇 개예요? 10개 했으니까. 그렇죠. 7개 남았죠. 그래서 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한 그림 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잘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33쪽에 보면은 33쪽에 보면은 해보기에 답다는 칸이 있네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여기 나왔네요. 자, 우리 답을 좀 달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답 달아봅시다. 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 그렇죠.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 봤더니 3번이랑 4번이랑 5번이랑 6번이랑 7번이랑 8번, 9번, 10번 봤더니 전자 껍질 수가 다 어때요? 동일하네요. 그죠? 두 개씩으로 다 동일하죠. 3주기도 보니까 전자 껍질 수가 전부 몇 개로 동일해요? 3개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바깥쪽에 차는 전자수는 점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써봅시다. 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은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이 전자 껍질 수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주기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하다?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하다? 둘. 3주기다. 그럼 전자 껍질이 3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은 전자 껍질 수가 같고, 만약에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면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한 개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3쪽 그림 보세요. 리튬의 가장 바깥쪽 전자수는 2개, 베릴륨은 하나, 베릴륨은 2개, 그 다음 붕소는 3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하죠. 자, 그 다음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봅니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봤더니 얘랑 같은 족이네요. 봤더니 지금 바깥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15번의 인도 하나, 둘, 셋, 넷, 5개 같죠?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 속해 있으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한 주기씩 늘어나니까 아래로 갈수록 전자의 껍질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증가합니다. 됐죠? 자, 일시증지 눌러놓고 열심히 필기하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할 때 같은 족일 때는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수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수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얘 이름을 한번 좀 만들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의 성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 물론 바닥 상태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족이면 동족이란 얘기는 같은 족이란 얘기죠. 뭐 1족, 2족, 뭐 13족, 14족 뭐 같은 족이면은 뭐가 같아야 됩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 같은 족이면은 어떻게 된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족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예시 문제 봅시다. 탄소네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6번입니다. 규소네요. 원자 번호 14번이에요. 원소계도 써줄까요? C.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예시 문제. 자, 탄소는 몇 주기 원소인가 했더니 탄소는 지금 전자 배치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갔어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들어갔네요. 규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하나, 2개 들어갔죠.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탄소는 몇 주기 원소인가 하고 물었으니까 탄소의 껍질의 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2개죠. 2개. 전체 껍질 2개니까 얘는 몇 주기 원소라고 하면 돼요? 2주기 원소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규소는 몇 주기 원소인가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규소는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한가요? 그렇죠.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얘는 몇 주기 원소라고 하면 됩니까? 예, 3주기 원소라고 하면 됩니다. 자,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하고 물었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그렇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게 원자과 전자수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자, 규소의 원자과 전자수라고 물었습니다.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니까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가 있죠. 네, 4개가 있습니다.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탄소하고 규소 전부 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그럼 얘는 같은 족 원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같은 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찾아보면은 몇 족이에요? 14족이죠, 14족. 자,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자 번호를 외우라고 한 거고, 이번 시간 288에 들어가는 걸, 288 들어가는 그 개수를 안 다음에 응용하면은 몇 주기 원소인지 아니면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해서 같은 족인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주기는 뭐다? 그렇죠. 전자 껍질에 씁니다. 5주기의 원소다.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족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족에 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전부 다 몇 개로 똑같아요? 네, 4개로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 내용이 교과서 33쪽에 그 여러분들 그 교과서 내용에 있어요. 자, 요 내용 찾아갖고 즐겁기 바랍니다. 자, 봤더니 원소의 주기성과 자연의 규칙성 봤는데 전자 배치 규칙과 같은 자연의 규칙성에 따라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원자 번호가 늘어나면은 우리 원자과 전자수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딱 보니까 10번 네온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11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자과 전자가 하나로 바뀌죠. 그러면서 11, 12 가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늘어난다고 원자과 전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이 표를 무슨 표라고 부릅니까?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거고,
주기율표가 나타나는 거는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데 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 뭐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저기 뭐야 1번 한 개부터 차근차근 늘어났죠. 자, 사실 50분에 수업하기엔 좀 많은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알카리 금속하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풀고 문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 또는 특정한 에너지값을 갖는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맞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2번. 원자 번호가 32번인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고 했더니 32번은 자, 찾았나요? 32번은 뭐예요? 예, 저마늄이죠. 얘는 몇 주기에 있나요? 그렇죠. 4주기고 14족이죠. 자, 그러면 얘 전자 껍질은 몇 개가 필요한가요? 4주기니까 몇 개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죠. 14족이에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그 위에 올라가니까 뭐랑 같아요? 규소, 탄소랑 같네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마늄은 4주기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됩니다. 뭘로 알 수 있다? 같은 족, 14족.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 배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이 보통 수업할 때 이거를 1.5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 그 몇 주기 원소인지 찾아내는 방법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6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7차시에서 뵙도록 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